지난 영상에서는 수중 촬영에 필요한 장비와 로우 파일로 촬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오늘은 카메라를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가면 좋을지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수중 촬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첫째 빛, 둘째 물속 시야, 셋째 모델, 넷째 촬영자의 촬영 및 보정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빛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화창한 날 이른 오전에 K26에 가면 한쪽 벽면에 예쁜 빛 내림이 생기죠. 만약 내가 이런 사진을 찍고 싶은데 비가 오는 날에 가거나 오후에 가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려는 포인트는 해가 어디쯤에 걸려 있을 때 빛이 예쁘게 내려오는지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해요. 같은 곳에서 촬영한 이 두 사진도 시간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르죠. 왼쪽은 오전에, 오른쪽은 오후 늦게 다하베 라이트하우스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두 번째, 시야. 바다 촬영의 경우 당일 물속 시야가 얼마나 좋은지가 관건이에요. 사실 시야는 거의 복불복인데요. 저는 다합에서 윈디라는 어플을 통해 미리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체크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심하면 물속 부유물들이 많이 일어서 시야가 좋지 않을 확률이 크겠죠. 이렇게 바다 시야가 좋지 않은 건 수중 촬영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사진 자체도 뿌옇고 후보정을 과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모델의 프리다이빙 및 포징 실력. 컨셉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바다 촬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0m 정도의 수심은 부담없이 다이빙이 가능한 모델을 섭외하시는 게 좋고요. 물속에서 카메라의 위치를 찾아내고 포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죠. 또 촬영하기 전에 모델과 촬영자 간에 어떠한 컨셉의 사진을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촬영할 때 집중력도 생기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넷째, 촬영하는 사람의 촬영 실력이나 보정 실력이에요. 다른 조건이 완벽하다고 해도 사진을 찍는 사람이 타이밍을 놓쳐서 찍은 사진이 없다던가, 혹은 카메라 세팅을 잘못해서 초점이 맞은 사진이 없다던가, 또 포토샵을 할 줄 몰라서 후보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겪은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촬영 팁 몇 개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째,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라. 혹시나 조리개나 ISO 셔터 스피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두시는 게 앞으로 촬영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물속에서 셔터 스피드를 최소 200분의 1초까지 확보하고 촬영을 합니다. 수중 촬영은 물속에서 모델이나 촬영자 모두 움직이면서 찰나의 순간을 촬영하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흔들리는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촬영 장소에 도착하면 모델과 함께 들어가기 전에 촬영자가 먼저 한번 입수해서 원하는 구도의 카메라를 한번 대보고 얼마나 빛이 확보되는지에 따라 미리 카메라를 세팅하고 촬영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초점을 맞춰서 찍어라.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쨍하게 피사체에 포커스가 맞는 사진이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에 추천드리는 방식은 카메라 설정에서 초점 영역을 중앙으로 맞춰놓고 모델보다 먼저 입수해서 구도를 잡아놓은 후에 모델이 화각 안으로 들어오면 반셔터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에게 초점을 맞추고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카메라를 흔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찍는 게 중요해요. 모델보다 늦게 입수하면 모델을 따라잡으면서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도 없고 이미 내가 원하는 구도에서 모델이 빠져나갔을 경우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델보다 약간 먼저 입수해서 구도를 미리 잡아놓고 모델에게 초점을 맞춰서 찍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깔끔한 배경. 당연한 이야기지만 카메라 앵글에 모델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흙먼지, 스쿠버 버블 등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촬영을 하는 게 좋겠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포토샵으로 지울 수 있지만 최대한 깨끗한 배경으로 촬영을 해서 사진의 변형을 주지 않는 게 결과물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찍어라. 말 그대로예요. 촬영 컷수를 많이 찍으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 통상 30분에서 40분 정도 한 타임 촬영을 하면 단일 촬영 모드 기준으로는 400컷 이상, 연속 촬영 모드로 촬영을 할 경우에는 1000컷이 훨씬 넘게 촬영을 해요. 그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이 한두 장만 있어도 만족인 거죠. 많이 찍을수록 좋은 사진을 건질 확률은 올라가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수중 촬영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포토샵 보정 방법에 대해서는 원래 한 편을 따로 찍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만 알려드리고 이번 수중 촬영 따라하기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요즘 다합도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교육생도 없어서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좋은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진을 찍기는 찍었는데 나는 포토샵을 전혀 할 줄 몰라서 보정이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촬영하신 로우 파일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보내주신 사진을 같이 포토샵으로 보정해보는 컨텐츠를 진행해보려고 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사진을 안 보내줄지도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방식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파일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다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